세상이 삭막해졌다. 정이 없다. 개인주의적 시대가 팽배해졌다. 인간관계 덧없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대달퐁입니다. 우선 팩트이기 때문임. 2023년 한국리서치에서 조사한 외로움 실태조사에 따르면 72%가 한 달간 외로움을 느꼈고 전 세계 23% 사람들이 하루에 많은 시간 동안 외로움을 느꼈다고 응답했습니다. 1990년도에는 친한 친구가 10명 정도 있다고 진술한 사람들이 33%였으나 현재는 13%로 감소했고요. 즉, 현대사회에서는 가까운 관계는 점점 사라지며 스스로 고립을 결정하고 끊어내는 분들이 늘어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SNS, 인터넷 커뮤니티, 모임 등을 하면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려 합니다.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면 소속감도 생기고 친밀감을 느낄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따라오죠. 이 장점은 심리적 피로감과 부담이라는 이름으로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뭐냐면 연락하는 것 자체도 아니 여유가 없는데 그리고 이유가 없는데 내가 왜 굳이 내가 해야 돼 연락을 굳이 사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연락을 안 하니 자연스럽게 멀어지기도 하고 용기 내서 연락하면 이 새끼 뭐지? 존나 기억 안 나는데? 사이비인가? 보험이야? 이렇게 경계를 하기도 하죠. 좀 가까운 사이가 된다면 서로 감정을 표현할 수밖에 없으나 자신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피로감을 느끼며 부담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이별을 결심하게 됩니다. 쉽게 손절. 즉, 관계의 형성을 원하면 관계는 필연적으로 성립이 됩니다. 하지만 형성된 관계에 따른 감정적 부담은 견디기 어려워서 관계 유지에 대한 노력은 거부하게 되고 회피하고 동굴 속으로 들어가 스스로 고립을 선택하는 거죠. 하지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우울하고 불안해지면 다시 다른 사람을 찾게 되고요. 가차 계속하는 거지. 이런 인간의 이중성은 쇼펜하우어의 고슴도치 딜레마에 정확히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고슴도치들은 서로의 체온을 나누기 위해 가까이 다가가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아파하게 되고 서로를 멀리하다 또다시 고독을 느끼게 된다는 딜레마입니다. 사실 인간관계라는 복잡한 관계망에서는 피로감은 오히려 완전히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인간은 타인과 상호작용을 할 때 전전두엽과 미러 뉴런이 활성화되며 끊임없이 상대방의 감정, 의도, 표정, 분위기를 읽기 위한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예를 들어 이성관계에서 마음에 드는 상대방의 심리를 알기 위해 애쓰거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때 사회생활 모드 장착해서 그냥 노멀하게 말하면서 낄끼빨빨 각을 보는 게 대표적인 예시죠. 평온해 보이는 얼굴과 달리 졸라 열이라는 내면. 이 과정에서 뇌는 도파민과 옥시토신을 분비하며 즐거운 연결감을 느끼게 하지만 동시에 에너지 소모, 즉 피로 신호도 함께 발생하게 됩니다. 쉽게 기빨리는 거. 그러니까 관계는 보상과 스트레스를 동시에 서로 주고받는 구조가 필연적으로 생깁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선 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싶어하고 철저히 개인적인 관점에서 내가 행복해야 하고 내가 기분 나쁘지 않아야 하고 내가 피곤함을 느끼지 않아야 함을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기에 부담을 짊어지는 책임감은 유기한 채로 느슨한 인스턴트와 같은 관계를 맺고자 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인간관계를 구성하다 보면 고슴도치처럼 다치고 헤어지고 다치고 헤어진 딜레마가 반복이 되고 인연을 그저 인적자원으로만 생각하는 계산적인 사람들을 만나거나 그냥 집에만 있겠죠. 왜냐하면 다가와서 그 가시에 찔렸으니 다 쳐냈으니까 먼저 다가오지 않는 사람들만 남게 되는 거죠. 우선 좋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니면 내가 혼자라면 나를 감정적으로 힘들게 하지 않을 테니까.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서로의 감정과 생각을 공유하는 소통이 인간관계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통이 없는 인간관계 덕분에 소속감과 기쁨, 행복을 느끼고 더 나아가 상대방에게 나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을까? 내가 힘들 때 상대한테 얘기할 수 있을까? 서운하면 그 서운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군중 속에서도 외로울 수 있는 것처럼요. 내가 결혼을 했어도 남편이 남의 편인 거지. 그래서 서로가 불편함을 함께 끌어안을 수 있는 관계가
제일 건강하지 않을까 싶고, 서로의 감정을 내어주고 기꺼이 상처를 받는 사실과 이 관계를 통해 얻는 것이 뭔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리를 두고 멀어져 생기는 자신만의 시간인 고독도 즐겨야 하고요. 즉, 부담이나 스트레스는 당연하게도 따라오는 필연적 요소이니까 상대방이 좋은 사람인지 생각해보고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서로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무엇이 있었고 부정적인 영향은 또 뭘까? 이 생각을 진지하게 해보면 관계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며, 이 노력을 통해 쳐내야 할, 떠나야 할 관계도 분명히 알 것입니다. 이 처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은 멀리 보면 항상 혼자 사는 게 굉장히 어렵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사람과 엮일 수밖에 없고 내가 결국 사람을 찾아가니까요. 하지만 이러한 노력을 하더라도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건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타인은 내가 통제할 수도 없고 마음을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요. 내가 판단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옛 성현들이 불각은 불가원이라 했죠. 그냥 너무 가깝게도 하지 말고 너무 멀리 하지도 말고. 문제는 이 정도가 사람마다 다 다르고, 너무 가깝게 안 하려 그러면 선 긋네 그럴 수도 있고, 이 사람 왜 가깝게 안 오지? 또 그럴 수도 있잖아. 그래서 존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이 정말 소중하거나, 이 사람이랑 있었을 때 되게 좋았다, 그런 경험이 많았고 그런 기억이 있다, 그러면은 내가 막 그냥 서운한 게 있으면 서운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는 조금 휴식을 하고 싶어요, 조금 관계를 정리하는 게 아니지만 조금 쉬고 싶다, 그러면 그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얘기한다고 해서 야 내가 먼저 역으로 손절할 거야, 너 꺼져, 그러면 그게 잘못된 거고, 내가 이제 원하는 니즈가 있고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조금 유일한 방법이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깊은 인간관계가 좀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전혀 없으신가요? 어떻게 인간관계에 노력을 하시나요? 물론 노력을 안 하는 게 노력을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가만히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